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네, 28기 돌싱 편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는 솔로 29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시청자들도 나는 솔로 새로운 기수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좀 건방지지 않나 싶은 영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영수님이 건방지냐? 방송상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자, 지금처럼 우리 영수님은 인터뷰 때 남PD로부터 당신이 기획자면 어떤 걸 하겠냐는 말에 연상전화 특집을 얘기했다고. 지금 이 연상연화 특집이 된 거는 내가 인터뷰상에서 그렇게 남PD랑 인터뷰를 할 때 내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수님은 내 선호를 반영해서 그렇게 된 거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영장님하고 정승님 표정이 정말 볼만합니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정승님 표정도 그렇고 옥수님 표정도 그렇고 영수님 표정도 그렇고 영자님 표정 모두가 지금 이야기하는 표정은 네가 그렇게 잘났어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야, 너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소개도 안 듣고 너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정말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되게 저는 비판적으로 영수의 이 말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영수의 발언에 유일하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 당시에 빵 터진 사람이 당시에 영수님을 골랐던 순자님 한 분만 빵 터지거든요. 나머지 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정처럼 이런 표정들, 이런 표정들을 딱 봐요. 모두가 영수의 이 말에 대해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영수님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특히나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 발언을 중심으로 한번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영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수님을 포함한 남자들의 왜 연하남들은 연상녀를 좋아할까 하는 심리를 탐구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하남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표현이 될 때는 우회된 남성성이라고 해서 자신의 고유한 남성성, 이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남성성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표현 방식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약간 누나와 같은 연상녀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누나에게 더욱더 매력적을 느끼고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즉 연하의 여자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포용력을 느끼기 때문에 연상녀에게 많이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 설명을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요, 누나니까,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 이런 면모를 이 사람이 받아들여 주겠지라고 해서 행동이 툭툭 쉽게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철없는, 이러니까 난 절대 연하를 만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장면 때, 영수의 그 미리 보기 때 나온 거죠. 나는 뭐 3개 국어도 할 줄 아네 뭐네 하면서 뭐 이런 글로벌 시대는, 아니 지금 뭐 프레젠테이션 하냐고요, 회사 입사하냐고. 만약에 여기는 그 맞은편에 그 누나가 훨씬 더 사회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고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그냥 찍소리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은, 영수는 건방을 떨고 있는 거죠. 난 되게 잘났다라고 하는 그 오만에 그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뭐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두세 번만 지나면 상대방도 날 많이 좋아해줬어 라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여성의 손가락이 딱 올라가 버리거든요. 젓가락 내려놓고 싸다고 한 대 탁 때려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도 그런 거예요. 날 많이 좋아해줬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영수는 누나가 날 좋아하지 않더라도 난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 어떤 두려움을 이겨내고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네가 당연히 날 좋아하게 돼 있어, 내가 이렇게 나오면 결국 네가 뭐 나보다 나이 많다 뭐 그런 게 중요해? 날 좋아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스스로를 고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평가의 원인은 저는 영수의 삶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의 삶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커리어도 되게 좋고 아주 좋은 대학교도 나왔고 뭐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뭐 국제적인 그런 부분들 나오는 하는 등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감을 갖게 할 요인은 충분해요. 근데 그 자신감이 때로는 본인의 바운더리나 틀을 넘어서까지, 즉 남PD로 하여금 남PD가 뭐 그렇게 대단해? 내 덕에 지금 연상 특집이 나온 거라고, 내 손을 반영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등, 어떻게 보면 현재 중국 사회의 그 문제점인 자녀를 한 명만 낳는 데서 오는 그 상당히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좀 유아틱한 애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저는 어쩌면 영수의 이런 모습은 현재 중국 사회라든가 국제 사회적으로 자녀가 적어지면서 오는 데서 그런 외자녀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애지중지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솔로가 단순히 이게 연애 프로그램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제작진에서는 그런 걸 대놓고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녀가 적어짐에 대해서 오는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엄격하게 대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고방식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네? 라고 하는 유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상기적인 태도가, 세상이 내 뜻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내가 세상에 맞춰야 할 필요도 있구나, 혹은 세상은 나와 무관하게 흘러가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좋게 얘기하면 연상녀들이니까, 누나들이니까, 그리고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내가 뭔가 꿀리거나 리스크가 있거나 혹은 좀 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남PD도 나한테 영감을 얻었으니까 뭡니까, 누나들 있지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이제 심리로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게 너무 과했고 지나쳤으며 영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기보다 본인이 세상이 중심이고 여자들 또한 나를 중심적으로 돌아갈 거다. 그 생각을 기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영수의 이런 모습은 현재 중국에서 당시에 2005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20년, 즉 영수가 한창 이제 자라나고 학창 시절일 때 나왔던 그 문화인 거죠. 버릇없는 소황제다라고 해서 자네는 한 명밖에 못 낳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 한 명에게 많은 자원이 집중이 되고 이 아이들이 규율이라든가 질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우기보다는 아, 내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구나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의 아이 정책으로 나타난 소황제들은 이러한 증후군 때문에 어른들의 과보와 맹목적인 사랑을 누리는 결과 허약한 자식을 뜻한다. 즉 영수의 이런 모습은 이 기사에서 짚어낸 것처럼 실제로는 본인의 그 자기 중심성이 허약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것은 주변의 환경들, 뭐 부모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세계국어를 만든 거는 실제로는 그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지 내가 정말로 밑바닥에서부터 배워갖고 차곡차곡 올라가서 수많은 실패와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쌓아낸 실력이 아니라 만들어진 실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의 이런 자기 중심성이라든가 내가 황제와 같은 그 느낌은 뭐 이렇게 영호라든가 아니면 뭐 상철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식이라든가 영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허약하다는 말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수는 자신의 불안감을 내려놓기 위하여 자신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 그거를 잊기 위하여 역으로 굉장히 자기가 중심적이다. 내가 나는 솔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것은 이제 극도의 부작용. 이 누나들의 이제 극도의 이제 실망 어린 눈빛을 받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영수의 모습은요. 20년 뒤에 아까 보여드린 기사는 2005년도고요. 20년 뒤에 2024년 9월 16일 즉 20년 뒤에 실제로 이 소황제의 이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사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 청소년의 특징은 소황제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고 기대에 질리는 위축된 내면이 특징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영수의 이런 모습들은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이 건방진놈 네가 뭔데 야, 남 PD는 이 프로그램을 바닥에서부터 만든 사람인데 네가 남 PD에 영향을 끼친다고? 누나네의 여자와 같은 어떻게 보면 나는 솔로의 위상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이 나왔기 때문에 남 PD 또한 이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만든 거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아까 기사에서 보여진 것처럼 실제로는 영수는 극도로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으며 더 이상 자신이 중심이었던 그 왕국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느낌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말을 치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 빼고는 지금 제가 봤을 땐 다 나가 떨어질 것 같고 문득 든 생각인데 결혼 커플이 순자 영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제작진 측에서 그 여자 MC가 영수 순자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수 순자랑 상철 옥수는 좀 가능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호 영자 지금 현재 소문이 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유력하긴 해요. 소문은 그렇게 웬만하면 이 방송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X를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은 걸 당연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영수와 순자도 좀 잘 안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순자와 영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순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난해한 질문들을 막 던지거든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봤죠. 자, 그래서 영수가 이제 순자의 캠코더 앞에서 상당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순자의 모습은 나는 솔로 27기 때 영식이에게 이제 리코더 딱 들고 노래 불러달라 한 다음에 부족해요라고 했던 모습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즉 이미 두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보면 좀 빌런이다 싶을 정도로 상대방이 눈치를 안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노래 더 불러. 나 한 곡 갖고 안 돼. 왜 이렇게 짧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상대방이 노래를 그렇게 부른 데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좀 첫 그 자리라서 그렇기도 하고 익숙치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영식도 살짝 이제 난감해 하거든요. 그 당시 27기 영식님도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때 이 모습도 순자도 자기 감정을 자기중심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이때 27기 순자와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순자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수에 대한 그 이미지에 빠져서 혼자서 이제 계도를 하다가 돌격을 막 하다가 나중에 영수의 자기중심적이고 소황제 같은 면모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얘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가 현재까지 저는 두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러한 그의 모습은 이번 연도 8월에 그 김채훈 선생님께서 했던 전시회에 나타나는 모습과 좀 유사하기도 합니다. 자, 김채훈 선생님은 지금과 같이 약간 인스타라든가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런 측면들을 통해서 즉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자기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려내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웃고 있죠. 그 사진을 보면서 웃고 있고 완벽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으나 실제로 완벽할 수가 없으며 자신의 불안을 가렸다는 측면에서 김채훈 선생님은 사회 비판적인 의미에서 미술 작품을 진행하시는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작품 속의 모습은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완벽하게 포장하고 있고
약간은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완벽함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김채연 선생님 작품과 좀 유사하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의 이런 모습은 저는 중국의 소황제,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나와 있는 소자의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오는, 자연스럽게 그 자녀에 대해서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소황제, 그런 데서 오는 타인을 이해하기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많은 것들이 만족이 되는구나,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내가 뭐하러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 저 사람 또한 나를 섬기는 사람에 불과해 와 같은 상당히 건방지고 오만한 그런 특징들이 단순히 영수의 특징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과 한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김채연 선생님 작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을 인용함으로써 실제로 그의 모습에는 굉장히 강렬한 불안감, 내가 더 이상 왕좌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역설적으로 다른 외부에 표현될 때는 더 강렬하게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고 더 강렬하게 자신의 자아를 이제 설득시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즉 반동형성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수를 보면서 저는 어떤 한 시인의 시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시를 여러분께 낭송하는 것으로 이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나오는 시입니다. 자, 이 시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의 초람과 스스로가 참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담담하게 치밀하게 자기 고찰을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탄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가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10원을 받으러 세 번째 네 번째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라는 김수영 시인의 이 시에서처럼 영수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자신보다 더 많은 사회 경험을 하고 많은 실패와 또 많은 성찰을 겪었던 누나들에 대한 남녀로서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존중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세는 앞에 김수영 시인의 시에서처럼 스스로의 부족함과 초라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초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신의 소황제와 같은 환경에서는 엿볼 수가 없으나 삶의 현장이 뛰어들고 그 삶과 하나가 되었을 때 배울 수 있는 뼈저린 삶의 통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호기심과 깊은 궁금함을 만족시킬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